집값도 대격변이라 집보러 안 와요. 이게 사실일까요? 지표로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보면요. 12월에 195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벌써 12월이 이 기준으로 봐서도 적어도 말입니다. 10일이 넘게 지났는데 195건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집보러 안 간다는 뜻입니다. 12월이 엄청 낮잖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2024년 7월에 9,209건 이후로 8월 달에는 8,493건으로 떨어졌고요. 9월 달에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129건. 10월 달에 조금 올라가긴 했으나 4,00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3,733건이거든요. 11월 달도요. 2,683건인데 3,000건 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거래량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12월에는 지금 계엄 사태 파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거래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래를 안 해요. 그런데 물량은 많아.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거든요. 2022년 12월 12일 현재 서울에서만요. 88,408건입니다. 일반적으로 85,000건이 넘어가면 물량이 과잉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난 11월 20일부터 9274건이 되더니 계속 8만 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월에는 73,929건이었거든요. 그때 대비해 보면 19.6%가 늘어난 숫자예요. 14,479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5,000건을 계속 넘어선다는 것은 과잉 물량이다.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집값은요.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9월에 12억 5,033만 원이 10월에는 현재까지 12억 234만 원이고 11월에는요 11억 6,723만 원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9억 3,812만 원이고요. 물론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9월 이후로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죠? 실제로도 전국 집값도 보면 떨어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12월 9일 현재입니다. 마이너스 0.03이에요. 지난주 마이너스 0.02였거든요. 그전주도 마이너스 0.0이었습니다. 그전주는 0.00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4주 연속 전국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주 연속. 뭔가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12월 9일 현재 이번 주에 0.00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0.01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보합입니다. 0.00이. 이제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 12월과 1월까지는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전체적으로 낙폭이 그러니까 상승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승폭이 확 줄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만 하더라도 0.32%까지 올라가던 서울 집값이 9월 9일에는 0.23까지 떨어지고요. 12월 2일에는 0.04 그리고 12월 9일에는 0.0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쭉쭉쭉쭉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뭔가 분위기는요.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여기다가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이제 12월 9일 현재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0.0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낙폭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81주 연속 상승해 왔거든요. 사실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81주 연속 상승하면서 얼마나 밀어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0.00으로 0.01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전세값이 집값을 못 밀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전체 집값은 분명히 비수기하고 겹쳐서요.
11월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아마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 우리가 변동성에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요. 시장에는 분명히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돕니다. 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하고 놔두는 게 아마 진보 진영 아니면 좌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죠.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희한하게 규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올라가요. 공급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어떤 부동산의 움직임, 서울 집값의 움직임, 전국 집값의 움직임은요,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시장이 대혼돈 상태에 있는데 이게 잦아들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대선 계획이 잡히고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장을 누구 말만 따나 단디 보셔야 됩니다.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 대응하는 힘도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말입니다. 집을 살 때 2016년 8월 달에 제가 집을 샀거든요. 2016년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막 되고 나서 난리가 났을 때 저는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집값이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 아주 똑바로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 반드시 체크하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오니까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경제에 관련돼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언론보다가 한참 빨리 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제가 지표를 보고 미리 짐작을 해서 기사가 나가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는 것도 많고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아마 서울 집값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뻔히 보입니다. 시장은 아주 지독하게 이게 정치적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것 반드시 아시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